부산에서 태어나셨나요? 태어난 게 서울에서요. 그럼 부산 분이세요? 예. 아니, 저는 부산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표준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팔 수 있는 거고. 맥형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먹자 상권인데 해운대 참 오랜만에 왔네요. 오늘은 맥형 롱타임러시 브랜드가 해운대가 아니라 동네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중간 점검차 오게 되었고, 또 오늘 또 마침 한지훈 대표님이 해운대점 고반식당에서 같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술 한잔 먹으면서 자리 한번 갖자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고반식당이 있는 곳은 메인 위치와는 정반대 골목으로 들어가서 상권이 정말 안 좋아요. 처음에 엄청 고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300대인데 저렴한 월세에서 월 매출 2억을 팔고 있다고 해요. 2억. 미친 매출이죠. 이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를 엄청 잘한다고 하셔서 점주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산 해운대 고반식당에서 한잔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참고로 그 점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오봉집도 같이 운영한다고 하시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브랜드를 다 알고 미리 선점합니다. 온 김에 한번 싹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오봉집을 마주보고 바로 고반식당이 있고, 가셔서 함께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고반식당 해운대점. 고반식당 여기 해운대점 점주님. 네네. 점주님. 그리고 여기는 고반식당 동네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예요? 장사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대표님 밑에서 배웠고요. 팀장님 계셨고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었죠. 동네점을 창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차입니다. 매출은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 매출은 어때요? 지금이 더 높습니다. 여기도 몇 년 됐죠? 또 해운대점은 창업한 지 4년 됐어요. 매출은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좋아졌나요? 훨씬 높죠. 최근에 2억을 돌파했어요. 고반식당 최초로. 월 매출 2억이라는 스코어가 하루에 얼마 팔아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 한 600에서 700 사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예요, 여기? 주말에 이제 1000만 원. 참고로 여기가 테이블이 22개밖에 안 돼요. 아니, 저기 조금만 나가면은 메인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완전 골목에 매장들도 몇 개 없는 곳. 이 점포 개발 누가 해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또 시간 싸움이겠지만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잘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380만 원. 380만 원? 2억 팔았을 때 월세가 380이면은 몇 프로죠? 1.9%. 부럽습니다. 하이볼이죠? 네, 하이볼. 이거 아까 몇 잔 판다고 그랬죠? 많이 바쁠 때 하루에 한 100잔씩 팔았어요. 하루에 100잔이요? 와, 맛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돼요?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정확하게 4억 1,700만 원 팔았어요. 그래서 1억 좀 넘게 남았어요. 세금 빼고 세금하고 부가세까지 다 빼놓고 부가세 아까 몇 프로 뺀다고 그랬죠? 7% 정도 뺀다 들어가요. 네, 좀 많이 빼는 것 같아요. 또 다 같이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면 사실 이 근무자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이제 금융 치료를 좀 해줘요. 금융치료? 아, 좋은 말이다. 저희는 이제 매출에 2%에서 이제 2.5%까지 인센티브로 제공. 10%만 해도 400만 원.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은 어떤가요? 퇴사율은 어떤가요? 오픈 때부터 있던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안 구해지고 사람들이 나간다고 요즘 너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또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대표님 소개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고반식당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에 볼 줄 아세요. 야, 얘 프로 방송러. 너무 승승장구하고 계셔가지고 요즘 아닙니다. 지금 100호점 네, 계약했습니다. 꿈의 스코어인데 아니요, 뭐. 아직 갈증 난다 뭐 이런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농담이고요. 네. 사람은 잘 구해져요 여기는?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잘 구해지진 않아요. 저희는 일단은 들어오면 이탈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하자면 어설프게 조그만하게 하면은 원금 회수도 더 느리더라고요. 큰 매장에서 2억을 팔아도 주인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직원을 관리하면서 운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대형 점포의 효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작다고 신경을 작게 쓴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진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브랜드 또 매장도 하고 있고 해운대점뿐만 아니라 고반식당 수영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매출 한 달 1억 정도. 좋은 시그널은 고반식당 계양구청점의 계양구청점이 이제 창수였죠. 창수가
고반 식당을 선택해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죠?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두 번째 매장을 찾고 있죠. 이제 2호점을 목동 쪽에서 지금 가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같은 매장을 여러 개 한다라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엄청. 동네점은 따로 뭐 직원 관리하는 나름의 뭐 이탈률이 많이 없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 직원들이 3년 이상 됐고요. 네. 이탈률이 없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힘든데? 그 아까도 말씀하신 거기도 많이 줘요?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저랑 직원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치 않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용돈도 좀 주고 차비도 좀 주고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직원들 평균 급여를 알려줄 수 있나요? 저희 관리자급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빼고 300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까지 하면 한 400 이상. 400 이상? 관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스러움에 대한 보상인 거죠, 지금. 그리고 저희 고반 식당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매출이 80% 이상이잖아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시간을 좀 써서 돈을 벌러 온 건데 빨리 퇴근을 시켜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알바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돈 벌고 싶어 하는 애들은 더 많이 일해서 돈 벌려고 하고 아무리 주 5일째여도 워라밸 안 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돈 필요한 애들은 6일씩 근무해서 나 돈 더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저 여기 반찬 하나만 이렇게 세팅 해줄 수 있나요? 여기.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이런 말은 그렇지만 별로 안 땡깁니다. 장사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항상 뭐 매번 다 어렵죠.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자영업 한 지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유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은 생기더라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일은 안 하시죠, 여기서? 와서 또 도와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끼리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오면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걸리적거린다고. 거기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과 멀리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게가 많아지고 멀티가 되면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현장 멀어지고 고객 서비스는 떨어지고 매출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업하거나 변하거나 빠진 매출은 올리기 못 올려요. 고반 식당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다양한 창과 소스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객을 응대하는 적객 때문에 자주 재방문율이 높은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 대기가 한 100팀 정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어르신들 오시면 뭐 맥주라도 드시라고 맥주도 한번 서비스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시다 가셔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건 뭐 기회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이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던 것 같고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웨이팅 하는데 막 평상 놓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생수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렇게 또 관리하더라고요. 사실 뭐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서 서비스를 어떻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얼만큼 디테일하게 좀 세심하게 배려있게 하나 따라서 제가 보니까 매출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고객 경험을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 불안, 불만이 없이 오고 가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건데 그냥 오면은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프랜차이즈는 뿌리를 심어 놓는데 그거를 잎이 풍성한 나무로 키우는 거는 같이 해야 된다. 무조건 계약을 해주는 것보다 이분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첫 번째 검증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고객 경험을 되게 무시하는 분들, 대충 하는 분들이 오게 되면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보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숙제죠.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막 계약해줬거든요. 개설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잘못된 운영으로 매장이 부진해지면 결국에는 브랜드가 더 죽어버리니까 계약 전에 3일 체험. 매장에서 똑같이 직원들 유니폼 입고서는 점주님은 포스도 보고 전표도 보고 우리 운영하는 것도 보고 고객 층도 보고 그럼 점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도 점주님의 역량 이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의외로 여기서 거절 많이 해요. 거절도 많이 하셨어요? 네. 거절도 많이 했고 브랜드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보고 그리고 3일 후에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이 고기가 몇 인분이죠? 이게 한 4인분, 5인분? 제가 볼 때 2인분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고깃집 사장님, 고깃집 대표님, 고깃집 사장님 마케팅 어떤 게 하세요?
지금 오픈 때부터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했어요. 어떤 마케팅을 하시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뭐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마케팅 하고 있고, 짧은 주기는 아니지만 뭐한 번씩 인플루언서들, 인스타라든지 그런 거 해요. 그럼 마케팅 비용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그럼 1년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한 200?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쯤 되면 마케팅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마케팅은 필수로 해야 돼. 왜냐면 다 하니까. 안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도태돼 버리네, 밀려버리네. 마케팅을 해야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알게 되니까. 다른 고깃집에서 계속 마케팅을 해서 위에 노출되고 내 거는 계속 밑에 있으면 또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분들이 식사로 오셨을 때 적객하는 부분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먼저 고객에게 접근을 해요. 만약 김치가 떨어졌으면 혹시 이제 이것 좀 더 드릴까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뭐냐, 고객분들이 계산하고 가실 때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정보거든요. 취합을 해서 또 바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장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잘하는 매장은 딱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마케팅을 잘해요. 접객을 잘합니다. 이 두 개를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그런 매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마케팅도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끊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든 없든 계속. 동네는 얼마 팔아요? 한 1억 선에서 한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2억은 그냥 너무 쉬운 스코어인가? 근데 2억은 나도 진짜 기대 안 했었거든요. 지금 고반 매장 중에 여기가 탑인가요? 2억 찍은 매장 여기밖에 없어요. 1억 넘는 매장들은 많죠. 그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매장들은 웬만해서 1억 다 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오래된 매장에 고객 풀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상권에 이제 고반 식당이랑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근데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교촌이 옛날에 백수만 팔면은 백수 클럽이라고 해서 명패를 매장 앞에 걸어줬어요. 지금은 200수 클럽을 찍다가 이제는 300수 클럽을 붙여줘요. 그래서 고반 식당도 1억 클럽, 2억 클럽을 해서 앞에 현판 하나 딱 해주면 약간 유튜브 그 실버 이런 거 느낌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도 와, 여기 큰 매장이다. 확실히 그건 있어요. 매장 매출 따라서 그 고객이 받는 서비스 질은 올라갑니다. 고객 서비스가 좋은 매장의 매출이 무조건 좋거든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장사는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간단한 거를 보통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안 되잖아 라고 하니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1억 클럽, 2억 클럽 아이디어는 좋네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시겠어요? 만나면서 공유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크루에 크루. 내가 보니까 좀 같이 하는 것도 많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게. 각자의 사업체도 별도로 있으면서 그냥 중심이 되는 사업체 별도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팀들은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반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이제 브랜드의 매장도 하고 있거든요. 또 지사 같은 것도 지금 하면서 이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만드는 것보다 확장하는 거예요. 욕심 같으면 만들고도 쉽죠. 이게 브랜드를 이렇게 뭐 고반 한지훈 대표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정착하는 것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에이, 만들지 마세요. 그거 왜 만들어? 나중에 언젠가는 목표로 만들긴 할 건데 공부를 더 하자 해서 지금 열심히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배 대표는 고반 F&B의 창립 멤버죠. 그러다가 이번에 독립해갖고 자기 사업체 갖고 나온 거고 우리 심 대표 같은 경우도 거의 초창기 멤버지.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운 데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되게 낮잖아요. 형님이 이게 고반 처음에 했을 때가 몇 년도였죠? 2016년 초반에는 직영으로만 하다가 직영으로 했죠. 하다가 이제 가맹하고 뭐 하고 고반 식당의 첫 가맹점주 대치동에 있는 전문점이 제 매장이었거든요. 근데도 지금껏 이 고반을 하고 있다는 건 회사의 가치가 좋고 결국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안 되면 안 되면 바로 접어버리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13개인데도 그래도 한 달에 한 6천만 원 이상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직도 6천 이상 팔고 있어요. 아, 양도양수 한 거예요? 네. 좋은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양도양수 하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또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 브랜드 생명 주기가 장수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도 목표로 하는 게 30년 뒤에도 계속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삼겹살은 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삼겹살이 모두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삼겹살이라는 장르는 영원한데 그 안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은 계속 바뀌는데 노력은 계속 해야겠죠. 고반이 아이템이 잘 되는 이유가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한준 대표님 닮았어요. 이 고반 브랜드가 되게 뚝심 있으시고 엄청 겸손하시고 안주하지 않고, 근데 이제 형님은 자기 페이스로 계속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 계획했던 것들이죠. 그게 계획이 아직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계획은 하고 있고, 네, 그 외부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계획과 관련되는 사람들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맥형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멘토로 와달라고 하시는데 아예 안 와요. 한 5년 살거든요, 이 브랜드들이. 개인 점포는 3년 이내에 폐점하는 게 80%가 넘는데요. 프랜차이즈가 그나마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사는데, 고반 식당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한 4년, 5년 차 점주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도 벌써 횟수로 7년 차가 됐고, 근데 심지어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2016년 7월인가 테이블이 9개인데 얼마 전에 9천만 원 팔았대요. 맥형TV 시청자들이 하나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브랜드 파워를 비용을 지불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 매장을 브랜딩해서 알리기까지 엄청 어렵거든요. 프랜차이즈는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 되면은 브랜딩이 돼서 방문했을 때 만족하면 부전으로 사람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받는 구간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기대가 큰 만큼 신규 상권 들어갔는데 잘 못하면 실망의 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조심스러운 거죠. 체험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여기 해운대점으로 보내. 제가 볼 때 거의 해병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부산에서 태어나셨나요? 태어난 게 서울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해운대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서울에 태어나서 8살 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쭉 부산에 살다가 이제 29살 때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첫 자영업을 시작했죠. 그럼 부산 분이세요? 예, 저는 부산 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표준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옆에 서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팔 수 있는 거고, 이 못 녹아들었기 때문에 1억을 팔 수 있는 거고. 2억 클럽과 1억 클럽 클래스가 많이 다르시네요. 오늘 욕망? 요점 나왔습니다. 2억 팔려면 부산어 공부하세요. 사투리를 잘 써야 된다. 근데 서울에는 훨씬 오래 있었잖아. 되게 오래 했는데. 심상목 대표도 대단한 게 뭐냐면 직영점을 몇 군데서 일했지?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본인이 계속 옮기면서 일했어. 근데 보통 이러면 이직하는데, 창업을 해야 되는 목표는 있었고 저는 더 감사했죠. 사이즈 따라서 계속 배우고 싶다더라고.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고. 고반식당 창업을 위해서 고반식당 직영점에서 2년을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 같은 고반식당이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운영 매뉴얼이 달라지잖아. 그걸 또 다 경험하고 싶었더라고. 근데 저는 이 브랜드를 확신은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이런 간절함과 운영 노하우를 배운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 친구는 이제 1억짜리 매장에 이제 오너가 된 거죠. 뭐 해장국인가요? 이건 된장술밥이라고 이 아주 맛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 개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 100억을 일단 1차 목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0%까지 올라왔어요. 연매출을? 매장 이제 다 합치면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100억이. 거기서 정말 궁금한 거, 악성 매장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복지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고. 전 창업도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깨달은 분들이 많아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또 좋은 브랜드, 뭐가 오래 가는지, 그리고 내 성격과 적성에 맞는 브랜드가 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 이게 창업 쇼핑이거든요. 점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게 다양한 것들을 해서 내가 연매출 60억 결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단하신데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실은 매장으로 매출을 60억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쉽지 않죠.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알았으면 좋겠는 거, 직원 관리 잘 돼야지만 여러 브랜드의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점주님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로서 이제 내린 결론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찌됐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 본사와의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이런 협력 관계, 모든 게 다 조화가 어우러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내가 벌 수 있는 금액도 내려놔야 돼요. 일부를 복지로 나눠주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거는 쉬워, 단순해.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라면
못하는 사람이 열에 아홉일걸요. 직원한테 주는 거, 사소한 서비스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아까 한지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4년, 5년 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알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해요. 먼저 주기가 싫단 말이에요. 직원한테든 손님들한테든 손해보는 것만 조금만 감수하면 나중에 크게 돌아온다.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억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동네점 점주님은 목표가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없고요. 아까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요. 네. 참고로 최근에 돈가스를 배고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또 돈가스? 이게 고반식당은 운영은 잘 하는데 또 이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웠더라고요. 네. 제가 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항상 이 친구들 말하는 게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씩 있어요, 너네들이. 사업체가.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멀티 매장을 생각하고 계신 점주님들이라면 일단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매장이 단단해야 돼. 이거 조금 잘 된다고 나 하나 더 할래.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보면은. 저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동이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메인은 고반 식당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좀 안 됐었고. 특히 고반처럼 1억, 2억 이렇게 찍어대는 매출의 점주님들은 차로 따지면은 S클래스 산 거야. 이 이상의 차를 사려면 이 아이템이 단가가 센 아이템이지 않으면 못해. 말 그대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팔아버리면 여기 지금 단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몇 테이블만 찍어도 막 100만 원 그냥 나오는데 하루 종일 팔아도 100만 원 팔기가 빡세. 그러면은 집중이 안 돼. 결국에는 단가는 내가 앞으로 창업할 때 정말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예, 테이블 단가는 진짜. 금전적인 손실은 있지만 이거는 또 그 이상의 내가 거기서 가치를 얻는다면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 심 대표는 목표가 뭐예요? 이게 저는 확실히 장사꾼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손님 응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동네 근처에서 이제 멀티 매장을 좀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른 브랜드라도 걸어서 이제 캐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매장을 여러 개. 여러 개. 뭐 아까도 말씀하신 저도 목표가 100억.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내 자산,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 매장만 늘려서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매장만 계속 늘려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안전자산, 이게 부동산 이런 것들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워낙 케미가 좋고 나름대로 팀이 또 있잖아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대형 매장을 거기서 차려서 운영을 해라. 창업에 우리 선배님으로서 우리 대표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점 대표님부터. 대한민국에는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브랜드를 내가 선택할까?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고반 식당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은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반식당 창업 전에 혹여나 뭐 두려움에 만약에 해운대점으로 찾아오시거나 저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어요?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응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하네요. 우리 동해점 점주님. 이제 창수분들은 간절함이 제일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은 못 느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충 하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 먼저 캐치를 해서 뭐 모든 브랜드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했어요, 친구는. 이거 보여드릴까요 또? 구두살. 와, 참고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알죠. 김승호 회장님 북 콘서트? 이제 저자강연회를 번개로 했었어요. 삼성 전기 다니고 있어 그 당시에. 고반식당이라는 브랜드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승호 회장이 저자강연회를 참석해서 강연이 끝나고 포스트잇에 관계자분들 이름을 적어달라 했거든요. 꿈 많은 청년에게 30초만 시간 좀 내십시오. 회장님 딱 보시더니 고반식당이라는 곳을 알고 있고 거기서 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냈다 하고 가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회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오셨어요. 이러이런 사람이 연락할 거니까 잘 응대해줘. 괜찮은 친구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 연락 오더니 부산에서 바로 올라온 거예요. 신사동에서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인가? 회사를 사직하고 바로 올랐어요. 그리고 고시원 잡고
바로 그냥 매장에 출근하더라고요. 형님도 끝으로 우리 창수들한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은 또 뭐 QSC와 마케팅을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이 아닌 조금 마인드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중에 받으면 돼.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요. 항상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나중에 크게 돌아오니까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그거만 참아내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업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습관처럼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창수들이 옆에서 같이 함께 해운대 와서 오늘 술 한잔 편하게 먹었다, 또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할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매우 만족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맥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